자, 다음 질문입니다. 수부지, 지루성 피부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ALDAHTDL 분이신데요. 수부지, 지루성 피부에 이 밀크, 클렌징 밀크겠죠. 클렌징 밀크가 맞을까요? 클렌징 젤이 맞을까요? 일단 전 클렌징 밀크로 단독 세안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밀크라는 게 결국 에멀전 형태로 오일 함량이 꽤 높은 제형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유분의 잔여감이 남기가 좋고 모공이 막힐 가능성도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단일 세안을 할 때는 클렌징 폼, 클렌징 젤을 좀 기본으로 쓰되 만약에 메이크업이 되어 있다면 이중 세안을 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1차로 써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같은 걸로 이중 세안을 해주는데 만약에 선크림만 사용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피부를 최대한 잘 닦으려면 워셔블한 선블럭을 약 알칼리성 세안제로 단일 세안 한 번만 제대로 닦고 평소에는 약산성 폼 클렌저로 닦아주는 게 가장 피부를 좀 덜 손상시키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극건성 정말 예민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물로만 세안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아니 약산성 그러는데 약산성은 거의 만능인가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약산성만 썼다가 모공 안쪽에 있는 잔여물들을 못 닦아가지고 트러블 생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피지 발달이 아주 많고 막 모공 발달돼 있고 막 그런 분들은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갑자기 쓰게 되면 신세계예요. 갑자기 트러블이 줄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라고요? 약 알칼리성은 그만큼 세정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못 알아버려서 오히려 너무 열심히 닦다가는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서 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피지 발달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저녁과 아침 둘 다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써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루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선블럭은 단일 세안으로 닦일 만한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선택해서 쓰는 게 좋고 나머지 상황에서 싹 다 뭘로 썼다? 약산성. 근데 예외적으로 극건성, 얼굴이 예민할 때는 물로만 해줘도 좋다. 다음 질문인데요. 푸른님이신데 유튜브 수익이 궁금해요. 유튜브는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수익은 항상 적자입니다. 항상 제작비도 안 나와요. 이게 왜냐면 영상 조회수로 나오는 금액은 진짜 얼마 안 돼요. 이게 돈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엄청난 금액 이상의 이 채널이 바로 이 피부심 채널입니다. 하지만 수익은 어떻다? 촬영비의 반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007님이신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철 수영장 갔다가 피부염이 장난 아니었는데 얼굴 간지럽고 따갑고 했는데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니까 다음날 진정됐어요. 이 영상편이 피부염 편이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피부염이 있을 때는요 연고를 바르잖아요. 이 연고가 생각보다 제대로 안 발라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닦여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손 같은 경우에는 바르고 바로 우리가 뭐 손을 씻는다거나 어디에 문지른다거나 뭐 옷을 입다가 닦여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밀폐요법 연고를 바른 부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피부염이 있었을 때는 클렌징을 되도록 줄여야 돼요. 메이크업을 안 하고 선블럭을 안 해야지 클렌징을 줄이고 하더라도 물로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습을 막 해준다고 했었을 때 뭔가를 자꾸 막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바르는 것들이 굉장히 자극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습은 막 이렇게 기능성 제품들 말고요. 정말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만 레이어링, 여러 번 덧바르는 형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팔꿈치 까진 거 생각하시면 돼요. 팔꿈치 까진 부위에다가 거기다 계속 막 선크림 바르고 거기다 막 비누로 계속 닦으면 어떻게 돼요? 더 자극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최대한 안 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다 자꾸 건드리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연고를 바르고 좀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닦으면서 자극을 덜 준다. 세 번째는 보습은 충분히 해주는데 뭔가 향이 들어있고 뭔가 기능성 제품이 아니라 무색, 무향의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대로 충분히 보습만 해주지 여러 개를 덧발라서 화학 성분들을 자꾸 닿게 해주면 오히려 피부염이 더 악화될 수가 있다. 내가 나으려고 하는 행동이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니제님이시고요. 이마보톡스 부작용으로 딱 설명대로 눈썹 근육 보상작용으로 툭 튀어나왔는데 이거 교정 가능한가요? 미치겠어요.
자, 이마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 이마만 마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미간 부분의 근육을 더 움직이게 되고 여기가 더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얘는 움직임이 제한받으니까 미간 근육만 움직이게 되면서 이 부분의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요?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마 보톡스 맞을 때는 미간 맞을 때는 이마 꼭 같이 맞아야 된다. 근데 꼭 이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원장님 그때 맞고 눈이 좀 무거웠어요. 그거는 잘 못 노는 사람한테 맞아서 그래요. 실제로 보톡스를 맞을 때 전체적으로 근육 움직임을 제한을 시켜주되 너무 과도하진 않으면서 얘들을 너무 확산되지 않게 해주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맞게 되면은 이마 맞을 때는 미간 꼭 같이 잡아줘야지 얘들이 서로 오버랩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같이 제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YG. 이게 생리전 트러블 편인데 선생님 이게 이마에 생기는 건요 앞머리도 없고 비누로만 헹구고 이마 청결 엄청 신경 써도 거기만 나요. 그래서인지 모공도 넓어져 있고 피지 분비 때문일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은 것과 적은 게 꼭 T존, U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T존 쪽에는 피지가 발달이 별로 없는데 헤어라인만 발달되어 있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럼 내가 피지 발달이 얼굴 중에 어디가 많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백색 등, 화장실에 있는 그 전구색 등 말고요. 이 백색 등에서 내 모공을 자세히 봤을 때 그 모공의 크기가 넓은 부위들 있죠. 그 부위가 피지 발달이 많은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 이 사연자분은 이마 쪽에 피지가 좀 많을 거고 이마에 모공 발달이 많을 거겠죠. 이런 분들이 피지가 많은 곳에 계속 막 메이크업, 선크림, 그리고 막 보습제 이런 걸 덮고 있으면 그 모공 부위가 막히면서 화이트헤드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리전 트러블이라는 게 꼭 입 주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마 쪽에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데 막혀 있으면서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토닝 받다가 속김이 올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 이거 중요한데 오늘도 병원 진료 볼 때 다른 데서 토닝 받다 김이 심했다는 분들 몇 분 오셨거든요. 자, 실제로 그 받으셨던 병원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면 그 병원 망했겠죠. 소송 걸려서. 어떤 사람은 막 효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소개받고 왔는데 막 속기미가 올라오는 이유가 이 피부 장벽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피부 장벽을 제가 유리에 비유를 하고 그 안에 있는 피부를 두부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레이저가 뚫고 들어가서 유리를 뚫고 두부, 우리가 말하는 피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리가 강화 유리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소금 유리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리가 그냥 적당하게 태어났는데 매번 사포줄이나 자극을 줘서 유리가 손상받은 거예요. 그러면 레이저가 똑같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가 안 깨지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유리의 파편들이 안에 있는 두부에 손상을 주겠죠. 그러면 염증 반응이 유발하면서 이게 다시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레이저를 때렸는데 기미가 막 올라왔다. 그런 사람들은 피부 장벽이 약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GHSF93님이신데요. 이게 지루 피부염 편이었는데 뜬금없이 입 주변에만 생기더니 절대 안 사라짐. 미쳐버린다. 각질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피지 분비가 많으면 각질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든 입을 벌리든 하면 엄청 건조하고 각질이 일어나네요. 자, 이게 생각보다 의사분들도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 실제로 뭐 코 옆, 그리고 뭐 이마, 두피, 그리고 입 주변도 생길 수 있는데 입 주변에만 생기는 경우에 또 하얗게 일어나는 그 각질이 지루 피부염의 각질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각질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이런 현상이 잘 생기냐 보면은요. 첫 번째가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양치할 때 그 치약 성분의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 양치하면 입이 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치한 다음에 물로 어떻게 돼요? 그 치약 성분이랑 같이 이렇게 닦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굉장히 입 주변이 드라이업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이 티슈 같은 걸로 입을 계속 닦는 분들 있죠. 그럼 물리적 마찰이 계속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자분이라면 또 어떤 걸로 자극을 주죠? 면도로 매일마다 자극을 주죠. 그러니까 이러한 3단 콤보들이 입 주변에 있는 부분에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하게 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 건조해서 이렇게 하얗게 들뜰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계면활성제, 치약 성분이 양치할 때 이렇게 입 주변에 묻지 않게
입 안에서 머물러서 양치할 때도 물이 입 안에서 바로 이렇게 뱉어질 수 있게 입 주변에 묻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입을 음식을 먹을 때 닦더라도 이렇게 마찰을 줘서 닦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눌러서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를 쓸 때는 아무래도 좀 전기 면도기를 써서 마찰을 좀 덜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습을 할 때 너무 유분기 많은 거를 쓰게 되면 오히려 또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은 너무 유분기가 많은 거 아닌 거를 좀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일단 피부염이니까요. 약을 쓰셔야 돼요. 약을 적당하게 잘 사용해주면 이런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한승훈 님이시고요. 홈케어 기기가 피부과에 실수받는 것과 비교하면 당연히 효과가 덜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LDM 가전기기가 사용 시 부작용도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가전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결은 좋아지지만 느낌상 홍조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교차 주파수 기기 사용 시 나오는 부작용인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질문이 가정용 LDM 기계에서 교차 주파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1MHz와 3MHz를 왔다 갔다 가정용 LDM의 원리인데 이 특성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수분 진동과 미세열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시적인 홍조가 더 쉽게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게요. 이 교차 주파 때문보다도요. 반복적인 마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정용 LDM 기계를 쓸 때는요.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루에 막 두세 번씩 하게 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디바이스 중에서도요. 이렇게 마찰을 자꾸 주는 디바이스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차라리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주고 눌러서 자극을 주고 이런 기계들이 피부 자체는 자극을 덜 줄 수가 있어요. 그 기계 자체의 원리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홍조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일단 어떻게 된다? 기계를 최대한 좀 자주 쓰지 말고 간격을 좀 늘려서 사용을 해보고 마찰은 최대한 좀 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 NJ8DJDKDMA10 분이신데 큐어젯이요? 몇 회해야 크게 효과가 나오려나요? 모공 모드로 하시나요? 미라제 모공 모드 1회 받아봤는데 역시 아무 느낌도 안 들던데 저 같은 경우 오프스나 니들로 하니까 모공이 좀 흉터처럼 커졌던 게 조여지긴 하더군요. 피코플락스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전에 피코플락스 1회 받았을 때 모공이 조여진 효과를 받았는데요. 자, 큐어젯, 미라젯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늘을 쓰지 않고 약물을 안쪽에다 넣어주는 양대산맥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미라젯을 한 5년 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몇 명 안 썼을 때부터 썼었다가 이제 지금은 큐어젯을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스킬이 중요해요. 근데 아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뭐 니들을 사용할 때 좀 쪼여진 느낌이 든다. 자, 되게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니들이나 이 바늘이 달린 이 MTS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을 때 모공이 되게 조여진 느낌이 순간적으로 드는 게 생각보다 어떤 현상이냐면 조직이 부은 거예요. 우리 모공 주변에 살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모공이 쪼여져 있겠죠. 그거를 진짜 모공을 찔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조직이 부을 정도로 바늘을 찔렀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피부 장벽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데 피부 장벽이 그만큼 손상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최대한 피부 장벽에 손상은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얕은 층에다가 콜라겐을 형성하는 물질을 넣어야 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피부 장벽에 손상을 안 주면서 얕게 들어가는 게 큐어젯 같은 방법이고, 그리고 콜라겐 형성하는 물질 중에서 얕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스컬트랄 레디어스는 불가능해요. 주베룩. 네, 주베룩은 입자가 굉장히 작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피부의 얕은 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내 친구는 10년 전 피부과 가서 홍조 치료받다가 검게 변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의사 실수인가요? 궁금한 게 피부가 깨끗했다가 터포투스를 맞고 매번 2, 3개월 뒤에 유전의 여드름이 폭발하거든요. 여드름은 거의 없고 그냥 번들번들 개기름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개기름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나요?